환혼 12화 리뷰 재밌드라입니다. 환혼 12화의 시작은 천부관에서 여러 환혼인들이 보는 앞에서 환혼한 강만천의 제자가 도망가면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만천은 자신의 노쇠한 몸을 자기 제자에게 환혼을 해서 자신은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천부관의 진무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환혼을 했고 진무와 뜻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천부관의 진무는 여러 사람을 그렇게 환혼시킬 때 필요 없어진 환혼 후의 사람을 낙수가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미친 살수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오해받게 해서 송림의 의심 또한 받지 않아 왔던 것입니다. 진무는 이번에도 강만천의 옛몸을 천부관 술사들에 의해 죽이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송림의 총수 박진은 강만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수에 의해서 살해당할 이유가 없음을 알고 수사하려고 했습니다. 진무도 젊은 몸에 들어간 강만천도 송림의 박진이 수사하는 것을 꺼렸고 진호경까지 나서서 진무의 편을 들어주니 송림의 박진은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강만천의 화장을 할 때 송림의 박진은 예의를 갖추러 참석했고 진무 또한 참석했습니다. 박진은 미리 치수의 경지에 이룬 서일에게 부탁해서 강만천의 시신에서 환혼의 흔적을 찾으면 시신에 수기를 넣어 폭주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폭주하게 되면 돌이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해도 증거가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닌 돌이 된 환혼인의 증거가 만천하에 보이게 되고 장례를 치르던 젊은 몸의 강만천은 도주하려다가 천부관 술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배우를 찾으려는 박진은 그 시신을 송림으로 가져와서 수기를 넣어 증언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환혼한 강만천을 수사하던 서율은 강만천이 환혼한 젊은 사람의 몸이 돌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무더기에게 환혼한 낙수가 보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더기도 폭주하여 돌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 장욱에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장욱은 자신은 괴물을 세상에서 보호하겠다고 하며 자신이 무더기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진무는 송림이 가져간 환혼인의 생사가 궁금했습니다. 확실히 죽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환혼술이 송림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은 진무의 그런 속셈을 미리 알고 송림 술사들을 통해 환혼인을 살려놓은 세주권을 철통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김도주가 세주권에 나타납니다. 지난화에서 김도주에게 반한 마의 이 선생이 김도주에게 꽃을 가져다주고 꽃을 받은 김도주가 빈손으로 온 박진을 야박하게 내쫓았을 때 박진은 꽃집에 꽃을 다 사다가 김도주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김도주가 박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도주는 달콤한 약과를 장욱의 것과 함께 가져왔는데 때마침 세주권 앞에서 진무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진무는 장강의 제자였기에 김도주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장강의 제자였을 때 김도주의 밥과 김도주의 약과를 얻어먹었었기에 김도주는 권했고 진무 또한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은 진무를 매몰차게 내쫓았고 그 모습이 불안했던 김도주는 무더기를 시켜 천부관에 약과를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박진은 세주권 경비를 강화하고 송림의 출입 또한 통제해서 진무의 천부관의 공격에 대비했는데 장욱만은 예외로 두어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실망한 장욱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심부름 가던 무더기와 함께 천부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왕궁에서는 왕비의 뒤를 내시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왕비에게 자신이 혹시 폭주할 수도 있으니 진무를 시켜 다른 몸으로 환혼시켜달라고 합니다. 이때 왕비가 시큰둥해하자 내시는 왕비 안에 환혼된 무당 최씨의 이름을 들먹이며 무당 최씨의 몸에 또한 왕비가 환혼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내시 또한 무당 최씨와 이를 모의한 또 다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비의 몸을 한 무당 최씨도 진무도 내시의 몸을 한 그 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제거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무는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천부관에서 그 내시를 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진무를 밀어뜨리고 도망갔는데 때마침 장욱과 무더기가 천부관에서 낙수였을 때의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장욱과 무더기는 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내시를 보았고 몸을 숨겼지만 뒤따라온 진무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하고 천부관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시가 흘린 물에 무더기가 미끄러지고 마음이 바뀐 진무가 문을 막고 장욱을 결계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내시에게 무더기 몸을 줄 테니 무더기 몸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장욱의 몸에 환원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내시는 무더기에게 다가가 무더기의 기를 빼앗고 장욱은 결계에 갇혀있다가 그 결계를 깨고 나와서 무덕을 찾았는데 놀라운 경관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무더기가 내시의 기운을 다 빼앗아버려 수기 가운데 있는 경관을 본 것입니다. 무더기는 자신이 사람의 기운을 빼앗았기에 자기도 폭주해서 장욱도 피해를 줄까 걱정했지만 장욱은 오지 말라는 무덕을 스스럼 없이 안아 무더기가 아무나 기운을 빼앗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무더기가 장욱의 품에 안길 때 천부관에 샘에 손을 담갔는데 그때 하늘의 별자리가 천부관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낙수가 환혼한 무더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씨 집안의 진부연이었습니다. 진부연은 진호경이 산 달이 지나 그 뱃속에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장강의 도움으로 얼음돌의 힘으로 태어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여도 수기를 알고 수기를 다룰 줄 아는 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수가 환혼한 진부연의 몸은 일반적인 환혼인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 특별한 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부연의 몸 또한 얼음돌의 힘으로 태어났고 장욱 또한 환혼술로 인해 태어났으니 어쩌면 200년 만에 나타날 얼음돌의 혼란을 막을 또 다른 서경 선생과 진설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초연이 진요원에서 가지고 나오다가 깨뜨린 음양옥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수기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자와 장욱의 모습에서 재미있게 그려주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장욱이 무더기에게 자신의 수기를 나눠주어 온전한 낙수의 모습을 회복케 하는 기능을 할 그것으로 보입니다. 강만천이 그 제자와 환혼할 때 천부관 밀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를 볼 때 환혼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상상외로 많을 것을 생각해보면 진무의 세력에 의해 대우국이 거의 장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재밌더라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